저유가 상태가 이어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기름값이 높을 때는 높아서 위기라고 하더니 낮을 땐 또 낮아서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과연 이번은 왜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저유가가 우리에겐 축복이냐 아니냐. 이걸 좀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김필기 기자. 예. 예. 원래 그 기름값 때문에 위기다 이런 얘기는 보통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했을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1970년대 1, 2차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 때였죠. 정치적인 이유로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줄이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1999년에도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원유 감산을 하고요. 또 이라크도 석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유가가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원유값이 오르면 이렇습니다. 원유값이 오르면 우리 기업의 생산 원가가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제품값이 비싸져서 수출이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는 어떤 이런 공식이 이어졌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도식대로라면 예. 그 반대로 이제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우리 기업의 생산 원가가 떨어지게 되고 수출 경쟁력이 올라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도요, 우리 정부에서 금리와 환율, 유가 등 신삼저, 이 삼저 가격 변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다 이렇게 내다봤었는데요. 예.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지금과 아주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기사를 좀 보면은요, 비슷합니다.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또 달러도 약세고 국제 금리도 떨어지는 등 이 삼저 현상이 우리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면서 국제 수지 흑자 원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자, 지금이 그런데 그때와 다른 점은 뭐냐? 이 삼저 현상이 나타난 결과 성장률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앞으로도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 됐다는 점입니다. 예.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세계적으로 공급이 이제 수요보다 훨씬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부족한 거죠. 워낙에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유가 하락으로 인한 구매력 상승이라는 게 통하지 않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경제 전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사겠다는 수요가 적으니까 예. 아무리 우리가 제품을 싸게 만들어도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게다가 이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또 문제는 이제 석유 같은 자원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던 신혼국들까지도 지갑을 닫아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가 어디에 수출을 많이 하는지 이렇게 보면은요, 중국과 함께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같이 자원 부국을 대상으로 한 비중이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12%밖에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한국 수출 기업들은 저유가에 더욱 타격을 받을 밖에 없게 된 건데요. 예. 그런데 또 문제는 이게 수출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금 시장, 금융 시장에도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이 역시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유가 빠지니까 산유국들이 지금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이라든지 그동안 투자했던 자금들 많이 회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유가가 그냥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자금을 빼는 이유가 원유로 벌어들이던 수입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자금 회수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물건도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가 투자한 자금까지 빼가면 그게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예. 과거에 그 고유가 타세 위기라고 할 때도 우리 건설사들이 중동에 가서 왜 오일 달러를 많이 벌어와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유가 시대에는 그런 것도 그러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저쪽이 돈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금도요, 산유국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플랜트 사업 같은 건설업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유가 때문에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게 저유가로 인한 불안 요인 중 하나라는 그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일단 휘발유 값이 안 오르니까 예. 좋고 또 연료비 절감한 덕분에 전기세도 좀 낮아지니까 살림살이도 좀 낫고 이런 기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기대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올라줘야지 경제가 같이 뚜벅뚜벅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뚝뚝 떨어져서 올해는 거의 0%대를 기록할 게 확실해 보입니다. 예. 자, 워낙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여기에 기름값까지 떨어지니까 이제는 물가도 안 오르면서 경제 성장도 없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부분은 물론 뭐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확실한 거는요. 지금 상황이 30년 전과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따라서 같은 삼저 시대라고 해도 결코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는 저유가의 역설이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팩트체크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